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당일 단타 실전 고수와 전문가처럼 하는 법 지금 공개라는 이제 파격적인 제목을 줘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영상을 오늘 아침 장 시작 전에 이런 식으로 올렸잖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올려봤어요. 시황 분석 후 오늘의 관심 섹터. 이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에 대한 관점 정리를 제가 한 영상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순식간에 한 20개 정도 달렸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천상운집이라는 분이 장중 매매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 관심 종목 선정은 또 어떻게 하고 등락률, 검색질 이용하시나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분의 질문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초보 수준, 아직 초보자예요. 초보자. 만약에 제가 오늘 이렇게 5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개관을요. 근데 만약에 초보자에서 중수까지 갔다면요. 제가 오늘 설명한 부분들을 50% 정도 이해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전업하시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잘 내면서 나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는 꾸준한 사람이라고 고수라고 생각한다면요. 이분은 오늘 90% 이상은 이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 만약에 50% 이하 이해한다면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50% 이상 이해한다면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하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들은요. 진짜 전업 트레이더를 꿈꾸시는 분들이랑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은 가끔 그래요. 단기 매매하는데 뉴스는 필요 없다. 그쵸? 차트만 보고 뭐 검색기만 보고 매매를 해갖고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제가 차트나 검색기만 해서 매매를 한 게 5년이 넘어요. 5년이 넘어요. 물론 그때도 뉴스를 아예 안 보진 않았는데 이 차트와 검색기 위주로만 매매를 했는데 발전이 없어요. 5년을 했는데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큰 발전이 없어요. 단기 매매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 제가 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계속 고수들한테 듣고 진짜 실제로 수익을 많이 내는 실전 고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한 20명한테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물론 지금은 잘 안 듣긴 하는데요. 20명한테 들으면서 제 집 매매 방법을 정립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이게 아니었구나. 차트나 검색기로만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늘 설명드린 부분을 다 보완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 방법론이 실전 고수들의 정석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익혀놓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시작을 해볼게요. 보시면은요. 오늘 시장 흐름부터 전체적으로 볼게요. 시장 흐름은요. 제가 이제 보통요. 아침 7시 30분부터요. 1번 여기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는요. 보통 뉴스를 봐요. 예, 주요 하이라이트 기사들 있잖아요. 대형 주식 카페 그런 재료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증권 사이트에서 뉴스들 잘 정리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즐겨찾기 제가 해가지고 그분들의 뉴스를 수집을 해서 제 나름대로 주요 뉴스라고 파악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주요하게 보는 그런 거, 시장에서 주요하게 보는 것들을요. 제가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놓고 관련주들을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오늘로 따지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는 거죠. 비만 치료제 저 여기 정리해놨죠. 그리고 방산 드론 여기 정리해놨죠. 그리고 원전 여기 정리해놨죠. 여기요. 그리고 이제 오늘 블랙피클 로제 이슈가 좀 크게 부각이 돼서 이것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안에서 매매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게 부각이 되면서 강세의 흐름을 보이게 되면요. 제 시나리오대로 가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뉴스가요. 실제로 어떤 테마를 형성시키는 그런 수급이 들어온다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제 원하는 그런 흐름대로 간다면 매매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1번이요. 이거예요.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뉴스를 읽고 뉴스 정리하고 그 다음에 관련주들을 정리하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1시간 동안요. 그러면 오늘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간단히 보고 갈게요. 실제로 이렇게 흘렀어요. 지수를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시황에서 설명드린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좀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봤는데요. 아침에 조금 떨어졌어요. 그쵸?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 오고, 오후장에는 이렇게 크게 반등이 이렇게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이었어요. 오늘 지수 차트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갔냐면요. 시간의 흐름대로 강세 테마가 순환이 되는 것들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제 매매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요. 1번이요. 9시부터 이제 페노피브레이트 관련주 제약바이오 있잖아. 비만 치료 관련된 주식들이요.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때요. 이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또 낙폭이 왔잖아요. 이렇게 낙폭이 왔잖아요. 또 지수가요. 이게 전저점 이탈하고 낙폭이 왔거든요. 특히 드론이랑 방산 관련주는 코스닥 지수, 코스닥에 많이 그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이 코스닥이 크게 낙폭이 나왔을 때 저는 이쪽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해지라고 했죠. 지수가 떨어질 때 상승하는 종목.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수가 이렇게 반등 오고 다시 무너지고 여기까지는 이제 핫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렇게 반등이 끝까지 오잖아요. 이때는요,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랑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도체가 반등하더니 좀 이게 좀 조정을 받더니 다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돌면서 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건 반도체랑 2차 전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이슈로서 엔터와 로제 관련주 있거든요. 로제 아파트가 엄청 인기를 폭발적으로 이렇게 받으면서요. 그것들 개별 이슈가 부각되면서요. 이제 엔터 관련주, 로제 관련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테마를 형성해갖고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드론 방산, 그쵸?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이제 개별 테마로서 조금 이렇게 엔터와 로제 관련주들을 이런 식으로 주요 테마로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시간의 흐름.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아까 뉴스 수집했어요. 실제로 여기 있는 관련된 거를 장전에 다 그 체크를 한 겁니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세 테마의 그런 테마 순환은 달랐지만 어쨌든 여기 오전장에 그런 강세 테마 정리한 거에서 대부분이 실제 강세 테마가 형성되었어요. 그럼 두 번째로 보실게요. 8시 50분부터 이제 8시 50분이잖아요. 그리고 9시 이제 장 시작되는 그 10분 전부터요. 실제 뉴스가 이슈로 반영될 만한 섹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뉴스가 어떻게 실제로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요. 섹터로 수급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테마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전장 장전 그런 예상 체결 등락률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그리고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랑요, 이 테마 전광판이라고 하거든요. 이 테마 전광판을 통해 갖고 이제 이걸 클릭하면요, 이 예상 체결이 나와요. 이게 지금 요거는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테마가 오늘 강할 것 같다. 그럼 오전에 여기였습니다. 페노브레이트 관련주랑 제약바이오 쪽이요, 예상치가 등락률이 컸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에는 이게 핫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기 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이후 예상, 제가 이제 이후 이제 지수 흐름들이겠죠. 이게 지수 흐름이요. 지수 흐름가요, 예상 주송 섹터 종목들이 갭이 높냐 낮냐에 따라 시초가를 하냐 마냐를 결정하고요. 시초가가 안 하면요, 장중 매매에서 실제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고 거기서 1등주를 돌파 및 눌림을 기법에 맞게 적용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3번이요. 지수 흐름과 그리고 실제 지수와 연관성 있는 뭐 해지든 아니면은 지수 반등을 일으키는 주요 섹터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1등주를 매매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럼 네 번째가 뭐냐면요, 이 보조적으로 관심 종목창 이런 거 있잖아요. 거래대금 전일 대기업이 등락률 상위예요. 거래대금 상위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검색 상위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주도주 검색기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창은요, 아까 여기 테마 전광판 보셨잖아요. 이 테마 전광판으로 관심 종목을 리스트를 두고 그거를 메인으로 해서 거래대금 상위랑 그리고 상승률 상위랑 거래대금 상위랑 여기입니다. 거래대금 상위랑 상승률 상위랑 그리고 검색기, 이 검색기들은 이제 이것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장의 주도체 X를 파악해서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제가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지금부터 이제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때요? 괜찮나요? 이해되셨죠? 그럼 첫 번째, 지금부터 이해는요 조금 못하셔도 되지만 이해를 한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다 이해하면요, 제가 세부적으로는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지금 오늘은요 구체적으로 보진 않을 거고 전체적인 계략적인 것들을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정확하게 100% 못해도 됩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할게요. 그럼 매매 관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노브레이트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오전장 예상 체결량 상위였잖아요. 그 중에 전일요 시간에 급등한 종목이 제약바이오가 시간에 대급 급등했어요.
시간에서 급등한다면 이게 오전장에 갭이 전체적으로 높았거든요. 그 중에 한국파마는요, 전일 상한가 봤는데 12% 이상 시작을 하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12% 한국파마가 10% 이상 출발하다 보니까요, 이게 갭이 너무 높으니까 진양제약이 먼저 출발을 했어요. 2분 동안 지역파, 그쵸? 2분, 여기, 이게 한국파마거든요. 한국파마가 늦게 출발하게 되니까 2분 동안 지연 당하니까 10분 이상 갭상승 출발해서 2분 동안 멈췄어요. 늦게 출발한 거죠. 그때 이등주 페노브레이트 그 있잖아요. 그 이등주가 먼저 출발해갖고 순식간에 2분 동안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시초가보다 좋은 이등주 시초가 매매법이라는 것들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게 12% 상승했네요. 이게 10%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초가로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진 않았어요. 일단 하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매매 관점을 설명드려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매매한 거는 이거예요. 짝짓기 매매라고 해가지고 이 진양제약이 오늘 강하게 먼저 치고 갔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한국파마가 갭상승 10% 넘게 출발을 해서 (12% 출발했네. 12% 출발해가지고 갭 상승하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급등하죠. 근데 저는요 장중에 이 한국파마를 공략을 했어요. 왜냐면은요 이 진양제약이 처음에는 갭이 좀 낮았지만요, 여기 진양제약이거든요. 이게 여기 진양제약은 이겁니다. 갭이 높았지만요 이때 엄청 급등하면서 VI를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VI를 갔거든요, 진양제약이. 제가 짝짓기 매매에서 중요한 거는요, 1등주가 상한가를 가거나요, 1등주가 20% 이상 상승하면서 상승 VI가 걸릴 때, 그럼 2등주는요 후속 수급이 붙으면서 급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파마를 2등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상승 VI 걸렸잖아요. 여기서 걸린 거거든요. 그럼 상승 VI 걸릴 때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한 거예요. 오전장 고가 돌파 구간이라서. 그 상승 VI 걸린 다음에 2분이 또 지연되거든요. 여기 2분 지연된 것처럼 2분이 지연되는 동안요 보통 급등해요, 후속주가.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조금 버텼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사다 보니까 그냥 짧게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권으로 매도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분 때까지 여기에 급등을 했죠. 상승 VI 걸리고 1, 2분 동안 지연될 때 1, 2분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파마가. 몇 퍼센트 상승했냐면요, 보니까 한 5% 상승했어요. 짧은 봉처로 보이지만 한 5%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매도를 하고, 보통요 2등주 짝짓기 매매, 후속 매매할 때는요 의미 있는 맥점 구간 돌파했죠, 그쵸? 돌파하고 나서 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슈팅이 2분 이내. 보통 1등주가 VI 풀리기 전에 던져요. 예, 그래서 VI 풀리기 전에 던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못 되셔도 되지만 짝짓기 매매 제가 나중에 설명할 때 자세하게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주보다 좋은 2등주 매매법. 그게 케이스가 한 5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케이스가 시초가예요. 시초가 1등주가 10% 넘게 출발하죠. 이게 전일 상한가 가고 오늘 아침에 10% 이상 출발하면 2등주가 먼저 출발해서 1등주 출발하기 전에 2분 동안 급등할 수 있어요. 이때 시초가 매매로 2등주를 매매하기 좋고요. 그리고 또 지금처럼요. 1등주가 20% 이상 상승 VI 걸릴 때요. 상승 VI 걸리고 나서 후속으로 2등주가 맥점 돌파하게 되면요.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상승 VI가 풀리기 전까지 1등이. 그렇기 때문에 2분 동안 급등할 때 던져볼 수 있다. 저는 5%까지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 크게 먹진 못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수익으로 이렇게 2등주 매매 관점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때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매매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이거를 매매하기 직전에 아까 설명드렸죠. 장전 이슈들을 다 체크를 하고 나서 1등주 이력이 높은 이렇게 여기 시간에 급등했던 이 두 개를 이렇게 나열하고 나머지 다 나열했잖아요. 그중에 1, 2등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제가 원하는 그런 기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매매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페노브레이트 그 관련주들이 급등한다며 이렇게 막 순환되기 시작했어요. IQ, 나노테어, 나중에 뭐 오주국장 보니까 뭐 샤페론까지 상한가 가면서 제약바이오가 계속 순환을 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IQ, 샤페론, 뭐 네이처셀 뭐 등등. 근데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만 매매했습니다. 강한 거 1, 2등주 위주로만 해요. 후속주들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방산 드론 관련주예요. 이게 한일단주랑 코쿤 퍼스텍을 제가 3개를 매매를 했거든요. 이걸 왜 매매했냐면요, 여기 제가 그때 실시간으로 이렇게 찍어봤거든요. 이거 보세요. 한일단주가요 전일 상한가 갔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잠깐 급등한 다음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코스닥 보세요. 전저점 이탈하는 거 보이세요? 코스닥 지수가
전저점 이탈하죠. 그리고 방산 이슈가 부각을 받으면서요. 이 오전장 고가를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요. 이게 전저점 이탈할 때 지수가 하락할 때 그쵸? 방산 1등조 한일단조가요. 강하게 거래대금을 50억 이상씩 발생시키면서 1분 안에 여기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 돌파 때 공략을 해도 되고 이 돌파가 이제 지지가 된다는 원리로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20% 넘게 수식 이렇게 막 급등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 5%에 던진 것 같아요. 보시면은요. 여기 돌파됐죠? 그리고 지지받고 올라가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관점. 그리고 제가 이 관점을 설명하기 앞서 여기 장전에 이미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정리하고 1등 이력이 최근 높은 한일 단조를 이렇게 앞에 나열을 했죠. 근데 오늘도 1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전저점 이탈하면서 한일 방조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매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 관련주들도 매매 관점을 설명드릴 건데 이제 밑으로 그 전에 제가 한번 이 이슈를 분석할 때 한번 이거 어저께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해치 테마가 강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제가 사전에 준비를 다 해야 된다고 하죠. 종목 준비를 다 하고 나서요. 어디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온지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방산에서 돈 제일 많이 들어온 겁니다, 오늘. 그리고 1등주라고 판단이 되면 빠르게 차트를 본 다음에 그 종목이 이렇게 맥점 돌파 구간이다. 그쵸? 방금 1등주 한일 단조가 그 맥점 구간이었죠. 지수도 전저점 이탈하면서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그쵸? 지수도 전저점 이탈했죠. 그러니까 제 시나리오대로 지금 다 가갖고 매매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해되시죠? 지금 이 관점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파동을 제가 앞서 설명했던 파동을 잠깐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 공략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해해도 되지만 좀 심층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앞에 설명드렸어요. 이 강력한 파동이 나오는 게 1파동입니다. 그쵸?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강력한 파동 나오고 조정받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이게 주도주 1등에서 잘 나오는 패턴이랬고 요거가 일반적인 패턴이 이런 패턴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소파동이 3개가 나올 때는 이런 흐름이 나와요. 이렇게 중간에.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탑점에 따라서 이제 손절 및 익절 대응 방법이 다른데 제가 이제 공략한 이 차점이 뭘까요? 한번 지금 한 30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 보시면요. 이걸 제가 1파동으로 본 거예요. 이걸 1파동. 왜냐면요, 이거 50억씩 이상 터졌거든요. 강한 1파동으로 보고요, 이제 지지받고 올라갈 거라고 본 거예요. 이걸 1파동으로 봤는데, 보세요. 이 1파동 있잖아요. 1파동 안에, 제가 이렇게 설명한 바 있어요. 이렇게. 1파동, 2파동, 3파동 있으면요. 이 1파동이 있잖아요. 이 1파동 안에 3파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2파동 안에 3파가 이렇게 있고 또 3파동 안에 이렇게 3파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린 바 있잖아요. 대파동 안에 소파동이 있다. 그러니까 N자형 1파동 안에 소파동. 그럼 제가 이렇게 공략한 거는요. 이해를 못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할 때 공략했잖아요. 그때 제가 공략한 거는요. 1파동 안에 소파 1파예요. 그리고 이거는 1파동 안에 소파 2파입니다. 1파동 안에 소파 3파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설명드렸냐면요. 지금 두 번째 공략한 타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여기서 공략했잖아요. 1파동 안에, 그쵸? 이걸 1파동으로 봤죠? 이걸 뭐라고 했죠? 1파동? 1파동? 그쵸? 1파동? 이걸 1파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2파동? 이렇게 3파동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공략한 점이 이거잖아요. 1파동 안에, 그쵸? 소파 1파, 1파동 안에 소파 2파, 1파동 안에 소파 3파. 그리고 1파동 안에, 그러니까 2파동 눌림 파동 안에 소파 1파, 2파동 눌림 파동 2파, 3파. 1파, 1파, 3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흘러갈 거라 보는 거고요. 실제로 매매를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보시면요, 1파동 안에서 이제 이거 3분봉으로 막 파동이 잦게 뭐 세세하게 나오지 않아갖고 그냥 1파동 안에서 이제 공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2파동, 3파동 받을 때 이제 2파동 조정 마지막으로 받고 이렇게 올라갈 때 던진 겁니다. 한 2.5% 던졌는데 제가 여기서 길게 안 본 이유는 뭐냐면요. 길게 보진 않은 이유도 있어요. 이렇게 길게 보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가는데 이게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고요. 이미 크게 1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2파동은 좀 보수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파동이 더 크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어느 정도 매매를 하다 보면 감각이 좀 생기거든요. 이거 돌파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 여기 막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실제로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3파동이 있으면요. 이렇게 조정 이렇게 받고 나서요.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전고점을 슈팅 주거나 밀리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1등 주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오전장 고가 부분에까지 올라갈 때 던진 겁니다. 여기서는 좀 짧게 먹었어요. 여기서는 좀 크게 먹었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세부적인 타점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세부적인 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접근한 그런 타점은요. 그냥 이렇게 크게 봐도 돼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야. 이 대장주 1파동 있잖아요. 강력한 거래대금이 유입될 때 돌파를 공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 돌파되는 구간이 이제 지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탈 안 한다면요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매매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력한 1파동이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눌림에서 이제 대장주니까 적용하는 겁니다. 눌림에서 이제 이렇게 눌림 받고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테스트를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간다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저점 낮추고 쌍바닥 그리고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산 다음에 2.5% 하에 던진 겁니다. 거래대금이 크게 빵빵빵 잘 터지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좀 금액이 좀 커서 짧게 노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 1천만 원으로 10%를 노리는 거랑요 5천만 원으로 2% 노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거 거래대금이 크기 때문에 개인 매매 한다면 5천만 원으로 2% 노리면서 해볼 수 있는 매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손절은 이전 저점 이탈할 때 여기를 무조건 잡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면 짧게 잡아야 돼요. 여기 고점 매매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코콤입니다. 코콤 있잖아요. 이 코콤이 드론 관련주 어저께는 제이시언이 강했거든요. 제이시언 그쵸? 그리고 나서 뭐가 강했냐면 5%가 강했어요. 근데 오늘 이놈들이 테마 내순환이 온 거예요. 이놈들은 이제 어저께 강했기 때문에 오늘은요 방산이랑 달리 방산은 한일단주가 계속 1등 하는 거고 드론은요 순환이 왔어요. 드론 어떤 종목으로 순환이 왔냐면 제가 코콤이라고 봤습니다. 코콤 상승률이랑 등락률이 제일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코콤이랑 그쵸? 지금 제일 많이 터졌고 가격이 11% 등락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상승했던 파이브랑 제이시아는 약간 조정을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중에 퍼스텍이 원래 전통적으로는 방산인데 이게 드론 이슈가 나오면서 엮여갖고 후속으로 급등을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매 관점을요. 첫 번째로 코콤입니다. 코콤. 코콤은요 이제 여기를 1파로 본 다음에 여기 이제 디마크 고가 앞서 다 영상에서 찍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세요. 디마크 고가랑 뭐예요? PL 2라인이잖아요. 이 라인에 지지받고 이렇게 3파로 가는 그런 구간에서 공략을 한 겁니다. 처음엔 좀 성급하게 공략했다가 좀 밀릴 때 바로 손절을 하고요. 본전가 손절을 하고 다시 올라갈 때 이렇게 3파동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공략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게 작아 보이지만 이게 5%예요. 그리고 이게 한 2, 3% 될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게 바로 일봉 매물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바로 갔으면은 그냥 좀 가져가려고 했는데 조금 삐대더라고요. 요런 좀 가벼운 종목들은 삐대면 안 돼요. 갈 때 그냥 바로 가줘야 돼요. 세력주의 특징들은 약간 딱 그 구간에서 갈 자리에서 바로 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매매 많이 하다 보면 감각적으로 키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가줘야 되는데 안 가줬기 때문에 던진 겁니다. 5%, 2% 이거는 한 1% 손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퍼스텍이 나중에 어저께는 제이시언이 강했다가 장중에요 5%라는 종목이 드론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드론이랑 방산이 어저께 오후장에 주도 테마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가 개별 이슈가 나면서 대장 교체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저는 오늘 또 그렇게 본 거예요. 코콤이라는 종목이 오늘 드론 1등으로 봤는데 이게 장중에 퍼스텍이 1등 흐름을 보이는 그런 여기 이슈가 나왔거든요. 무슨 이슈가 나왔냐면 여기 이 이슈가 났어요. 국산 자폭드론 실전 배치 자폭드론 부각 특징주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서 강력한 100억대가 이상 유입이 되면서 강력한 1파동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또 전고점 돌파 구간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오늘 개별 이슈 부각받으면서 1등주를 하겠구나. 1등주 교체가 나오겠구나. 어제 5%처럼. 그래서 한번 이때는 제가 공략을 못했고요. 이게 근데 돌파로 공략하는 게 가장 베스트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게 주도 섹터에서 나온 그런 이슈기 때문에요. 이 시간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파로 공략했으면 진짜 수익 잘 냈을 텐데 놓쳤어요. 근데 눌림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제가 원래 이렇게 좀 방위산업 관련된 주식들은 좀 시총이 작기 때문에 눌림은 좀 신뢰도가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좀 이거는 1등 교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고 또 매물대도 돌파한 이런 차트 구간이고 또 주도 섹터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한번 눌림이 나오면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 구간에서 이제 잡으려고 이제 딱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실제 잡혔어요. 잡혔는데 여기서 1분봉으로 보면 20선 있죠. 20선이 저항이 여기 한번 되고 이제 잡히고 나서 한 2% 정도 수익이었던 것 같아요. 2.5%? 이 정도 샀을 때. 근데 여기서 보세요. 돌파를 못해요. 안착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돌파하고 나서 안착해야지만 이렇게 다시 가는데 안착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바로 음봉 나오잖아요. 그래서 1%로 그냥 청산을 해버린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청산을 못했죠? 그러면요. 저는 여기 이탈했으면 던졌을 거예요. 손절을 다 그냥 쳤어요. 짧게 손절 쳐야 돼요. 여기 이탈하면.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 검은색 있잖아요. 여기가 주요 지지 구간이거든요. 여기가요. 3번 봉상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화끈하게 묶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탈돼버렸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청산 못했더라도 수익권 청산 못했더라도 탈출 못했더라도 여기서 손절을 무조건 쳤을 겁니다. 근데 이건 수익권으로 탈출한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수익권으로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건 좀 좋게 봤어요. 원래 1등 아까 제가 매매 관점 아시겠죠? 어저께 5프로가 개별 이슈 부각되면서 드론 1등치 교체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퍼스텍이 전고점도 돌파하고 120에서 돌파하는 그런 국면에서 방산 드론 관련주 강세 속에 이게 이슈도 부각받았으니까 1등을 나오면서 이렇게 짜임 파동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접근을 했던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생각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수익권 청산을 하고 던졌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어때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개가 강했다가 이제 지수가 이제 어떻게 해요? 지수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반등하는 국면이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걸 좀 관심을 안 뒀고 여기를 엔터 로제 관련주에 좀 관심을 뒀어요. 이게 어저께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조회수 1억 뷰 이제 곧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YG 플러스가 원래 1등이었거든요. 평소 때는요. 근데 오늘 모비데이즈가 좀 이렇게 탄력이 좋더라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저 모비데이즈가 좀 가벼워서 그리고 또 5주장 고가 돌파 구간이었거든요. 여기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로 매수했다가 바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손절을 했어요. 여기서 바로 손절하고 다시 돌파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다시 돌파할 때 공략을 해서 한 3% 정도, 3에서 4% 정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중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지지받고 나서요. 다시 5장이 이렇게 갔거든요. 엄청 크게 갔어요. YG 플러스도 크게 가고, 그쵸? 근데 저는 가볍잖아요. 이 가벼운 종목들은 제가 약간 눌림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가벼운 종목들은 이슈 부각되고 거래에 들어오면서 단발적으로 탄력 있게 급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빠르게. 그래서 이게 돌파로 공략할 때는 좀 화려한 수익이 가능하거든요.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닌 그런 일정 정도의 수준의 금액 천 단위 그런 식으로 하면요. 근데 이게 만약 억대로 하면 이런 거 안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소액으로 좀 탄력 있는 급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매매 관점 들어갔던 겁니다. 이 눌림은 실제로 받고 이렇게 나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했지만요. 어쨌든 제가 눌림 매매 접근 안 한 관점 지금 이해하셨죠?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지저항에 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눌림은 잘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장 보시면은 로제 아파트 관련주가 이게 1등이라고 탄력도는 1등이었고요. 이게 IG 플러스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거래대금이 좀 좋긴 했는데 이게 매물대가 좀 있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YG 플러스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상승했죠? 여기 보시면 여기였단 말이에요. YG 플러스가 이 매물대 구간에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 돌파하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근데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이제 보시면요, 이 매물대 돌파 구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돌파 종목은 보세요. 이게 1분봉에 10%는 오르고 보이세요? 이게 10%짜리예요. 그래서 이게 돌파 잘만 잡으면요, 3에서 10%까지 순식간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돌파자들이 다 달라붙어 갖고 매매해야 하는 매점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좀 잘할 수 있어서 이런 걸 해봤던 겁니다. 근데 이후에 눌림 이제 오전장 고가가 지지를 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 나오고 오장에는 이렇게 상한가까지 거의 상승했던 분위기가 나왔는데 전 눌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파는 약간 이제 여기서 손절 바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매력도가 떨어져 갖고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밥그릇 패턴이네요. 그렇죠? 예. 이해 가시나요? 지금 이게 왜냐면요. 예전에 제가 지금 YG 플러스가 엄청나게 핫하죠.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매매를 하면서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YG 플러스가 지금 엄청 핫하고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최근 3일 동안요. 이게 예전에 그 싸이 아세요?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이라든지 우리 방탄소년단의 그 예전에 페이크 러브 그 전에 뭐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요. 방탄소년단 그런 노래도요.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그때 LB 세미콘이었을 겁니다. 이게 잠깐 LB 세미콘만 잡아볼까요?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지금의 로제가 아파트가 인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이런 흐름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YG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YG 플러스가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이건 일정 이슈로 또 새로운 앨범 낸다고 하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막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반짝 급등하고 조정받고 다시 새로운 뭐 앨범 낸다고 하기 전에 급등하고 실제로 새로운 앨범 내니까 이렇게 다시 급락하고 이런 흐름이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이 나는데, 제가 오늘 YG 플러스를 그런 관점에서 좀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YG 플러스랑 모비데이즈 이런 국면입니다. 지금 바로 부각받으면서 엄청나게 급등하는 그런. 그래서 이슈가 지금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그런 매매를 해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매매를요. 뭐 크게 노리진 않았지만 이해되시죠? 어떤 관점인지. 그래서 장중에 오후장에 보니까 이게 또 상승을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반도체가 이제 상승을 했잖아요. 반도체, 그쵸? 그리고 다음에 2차전지로 갔는데, 제가 2차전지 갈 때는요 장은 안 보고 있었어요. 저 밥 먹고 있어가지고 그냥 저 간단하게 체크만 해봤는데, 아까 2차전지 이게 3기 EV라는 종목이 개별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3기 EV요. 이게 2차전지 LG 엔솔 관련된 해서 아까 무슨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한번 잠깐 볼까? 3기 EV 전기차 핵심 부품 핵심 부품을요 90% 절감한다. 그리고 현대차 기술 성기 뭐 어쩌저쩌 하여튼 나왔습니다. 이제 다 안 읽어드리는데, 그래도 매매를 안 해봤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이 3기 V가 반도체 이후로 강한 지수가 반등하면서 2차전지 마지막으로 상승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마지막으로 반도체를 봤죠. 제가 어디까지 봤지? 모비데이즈, 예, 여기요. MK전자. 이 반도체가 팩트론 마이크로2 나노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MK전자가요 최근에 좀 이슈가 나오면서 이때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패턴상으로요 양음량 패턴으로 오늘 121선 돌파, 또 이전 고점 돌파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때 이제 좀 거래대금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크진 않았어요. 좀 탄력있게 잘 움직이는 종목들을 위주로 하거든요. 뭐 이런 무거운 종목보다는. 그래서 탄력도를 보고 이제 여기서 급등하는 것들을 보고요. 여기서 조정 받았어요. 그리고 이 검은색 라인 있잖아요. 2차 돌파 이거 노리고요. 또 PL2 라인이고 이것도 보면 3분 봉상 3박 4일 패턴이잖아요. 양양 패턴이고 패턴이 좋아갖고, 그래도 반도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지수도 상승하고. 그래서 한번 눌림 해봤어요. 이거 진짜 소액으로 한 거거든요. 눌림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돌파할 때요. 돌파하고 나서 이제 약간 멈칫할 때 다시 또 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멈칫할 때 던진 겁니다. 이것도 한 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각각 제가 항상 매매하는 거 지금까지 다 보셨죠? 매매 관점을 한번 지금까지 다 보셨죠?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장기 매매를 오랫동안 해서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저처럼요 이런 과정을 다 밟아와요. 오전장에 뉴스 수집하고요, 주요 관련된 뉴스 그런 것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관련주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대장주 이력이 많은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테마 전광판이라든지 예상 체결 등락을 통해 아침에 강세 테마를 예상을 하고,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요 그 기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까 짝짓기 매매라든지, 그쵸? 돌파라든지 눌림이라든지. 근데 짝짓기 매매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 아까 여우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짝짓기는 뭐 지지 저항을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돌파할 때는 그렇게 저항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긴 했지만, 이거는 손절가를 이탈한다고 손절하는 게 아니라, 이등주는요 1등주가 기준이 되고 1등주의 흐름을 보고 손절을 하는 거거든요. 뭐 지금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이 이등주 짝짓기 매매 기법에 맞는 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짝짓기 매매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드론이랑 방사는요 지수 해지였잖아요. 지수가 하락하는 흐름들을 파악하고 전저점을 이탈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드론 관련주들이 이슈가 부각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일 때 1등주를 돌파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때 급락할 때 이제 한일단조, 그리고 나중에 코컴 요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지수가 반등이 올 때는요, 이제 이것들은 관심 끊어야죠. 야, 이거는 아니고 이건 관심 끊어야죠. 왜냐면 지수가 이렇게 반등 오면은 이것들은 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가볍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좀 강했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강한 걸 골라해야 되는데, 최근에 NK전자가 차트랑 이슈랑 이런 것들도 좀 봤을 때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그리고 좀 이걸 놓쳤거든요. 마이크로2 나노도 한번 급등하면 되게 빠르게 급등하거든요. 놓쳤기 때문에 MK전자 한번 해볼만 한데 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게 1등은 아니지만 아까 눌림으로 좀 기법적으로 잘 맞아떨어지는 구간이어서 한번 소액을 해봤던 거고요.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수익은 컸지만 이거는 좋은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한일단조 괜찮았던 것 같고 코컴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건 짝짓기 매매였지. 지난 거 파마 이것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름대로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수들이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이 있어요. 주도주 매매더라도 1, 2등주 짝짓기 매매, 1등주 돌파 매매, 1등주 눌림 매매, 1등주 상따 매매, 그쵸? 1등주 뭐 납폭 매매 여러 가지 매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매매 관점들을 세세하게 다 설명드리잖아요. 아까 제가 눌림의 파동 그런 관점을 설명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모든 그런 흐름들을 보면요 어떤 기법이 적용을 해봐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많은 오랜 시간 동안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 엔터와 로제 관련주들도 이 매매 과거의 매매 경험이 있었잖아요. 싸이에 그 DI가 있었을 겁니다. 옛날에 강남스타일. 그리고 젠틀맨 나왔을 때 그런 일정 재료로서 젠틀맨 나오기 전에 상승하는. 그리고 방탄소년단 있었죠. 방탄소년단은 뭐예요? 이게 막 빌보드 그 당시에 엄청나게 한국인으로서 최초인가 뭐 그 2등까지 가고 막 그랬었던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크게 부탁받으면서 상승하고 그리고 한번 상승하고 나서 이제 다음에 또 앨범 낸다고 하니까 그 앨범 내기 전에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크게 이제 일정 전에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지금 YG 블랙핑크 그 뭐 로제 그런 이슈들 있잖아요. 이게 아파트가 지금 저가 들어봤거든요. 엄청나게 노래가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들어봐요. 옛날 페이크러브도 들어봤고 다 들어봤거든요. 아 이거 진짜 1억표 찍을 수도 있겠는데 오늘이요. 왜냐면 이슈 보니까 오늘 찍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오늘 재료 가치로서 좀 개별 재료 가치로서 좀 크겠다. 테마까지 형성시켰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 이것도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모비디지로 공략했던 겁니다. 저는요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긴 했지만 아마 이거를 좀 비중 베팅하고 공략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돈이 많이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엄청난 재료 가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는구나라고 판단을 해보고 매매를 해봤을 수도 있던 겁니다. 그리고 2차전지 어떤 거요? 아까 2차전지는 제가 매매를 못하긴 했지만 이거는 오후장에 3시 이후 모르겠어요. 한 3시? 제가 이게 2차전지가 또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이런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 테마 순환 이해하셨죠? 지수와 테마의 연관성. 거기서 빠르게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오전장에 다 체크했고 또 실제로 장중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파악을 하면서 1등주를 공략을 해볼 수 있다. 기법에 맞는 뭐 짝짓기 매매를 한다면 짝짓기 2등주 매매를 한다면 2등주 매매를 적용해볼 수 있고 시초가 매매를 한다면 시초가 매매 2등주를 적용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지수가 낙폭이 이렇게 나왔을 때 드론 관련주, 방산 관련주에 1등주 위주로 돌파 및 눌림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지수가 반등이 왔을 때 이제 반도체 2차전지가 전체적인 상승이 왔을 때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조건에 맞는 종목들을 또 선정을 해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제 관련주 주식은요, 이건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것보다 실제로 과거 그런 비슷한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료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에 대한 그런 감각,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이 많이 매매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재료 매매에 가까워요. 누가 이거를 뭐 상한가 2번 간 거를요, 오늘 매매를 해봤을 수 있겠어요. 그쵸? 그 조정 온다고. 그쵸? 그런 것들은 이제 재료에 대한 가치를요, 단기적인 재료 가치를 크게 부여를 해서 오늘 또 새로운 이슈가 뭐 유튜브 뭐 1억 뷰 찍는다 막 이런 이슈가 또 당시에 또 나오면은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재료를 보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제 이쪽 걸 해결되셨나요? 장중 매매 종목 선정 어떻게 하는지, 그쵸? 그리고 잔시 종목 선정은 또 어떻게 하는지, 또 등락률 검색 시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건 어떻게 다 이용은 당연히 하겠지만 세세한 거를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요. 전체적인 이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시황을 아침에 좀 이렇게 올려봤잖아요. 제가 어떻게 항상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황을 보고 그 다음에 오늘 간식 섹터 그런 것들 정리를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매매 접근할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단기 매매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결과가 좋지 못하다니까요. 그 사전에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 그 종목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 종목에 대한 이런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단순히 검색기 뜬다고 차트 좋다고 접근하면요 그거 실력 백날이도 안 늡니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하는 거냐, 고수 어느 정도 경지에 가는 그런 가기 가려면요 이런 단순한 차트 왜 이렇게 쉽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쉽게 하면요 수익이 쉽게 안 납니다.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지금 이 과정들을 다 반복하고 계속 그 공부를 해야지만이 경험과 공부와 이렇게 아우러지면서 그게 이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단타 이렇게 실전 고수와 전문가들처럼 하는 방법들을 지금 공개를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